한순간의 만남이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빈입니다. 28살이고 인천 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바다 내음과 함께 시작하는 이 동네,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이 어느새 낯선 감정과 설렘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아침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에 가는 게 일과 중 하나였어요. 대형마트가 아닌 나무로 된 오래된 진열대와 따뜻한 정이 묻어나는 곳이었죠. 주인 할아버지 정민호 씨는 매일 직접 담근 김치와 집에서 만든 매실청, 그리고 갓 볶은 원두커피 향기로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그날 저는 연한 베이지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고 발에는 은색 스트랩 샌들이 살며시 발걸음을 따라갔죠. 슈퍼마켓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기들이 코끝을 간지럽혔고 평소처럼 진열대 사이를 걷다가 그를 발견했어요. 그는 항상 가게 한쪽 구석, 커피 원두가 놓인 진열대 앞에 서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남자였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늘 혼자였고 사색에 잠긴 듯 시선을 낮추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는 낡은 짙은 남색 셔츠를 입고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 튼튼한 팔 근육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특히 시선을 뺏겼어요. 마치 오랜 시간 책을 넘기거나 무언가를 정성껏 다뤘던 듯 굳은 살이 베인 손이지만 동시에 섬세한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커피 원두를 손바닥에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눈을 감고 잠시 현실을 벗어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몰래 바라보느라 저는 일부러 진열대로 다가갔죠. 오늘은 치즈와 토마토, 그리고 어머니가 늘 매콤한 게 밥도둑질하며 권하는 고추 장아찌를 사러 온 날이었거든요. 장바구니를 채우던 중 어머니가 부탁한 무화과 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 할아버지 부인이 직접 담근 잼이라 늘 인기였지만 가장 높은 선반에 놓여 있어서 제 키로는 닿기 어려웠어요. 손끝으로 간신히 닿으려던 찰나, 누군가 뒤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 남자였죠.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채취는 갓 볶은 커피와 은은한 콜로니아 향, 그리고 오래된 책장 사이에 묻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대화는 없었고 그는 옆 선반에 손을 짚어 균형을 잡더니 다른 손으로 쉽게 잼병을 집어 제게 건네주었어요. 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닿았고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각이 퍼졌죠. 그의 눈동자를 가까이서 처음 본 순간 짙은 갈색 속에 금빛점들이 반짝이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숨겨져 있었죠. 고마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만에요 라고 대답하고는 조용히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저는 잼을 든 손을 멈춘 채 가게 한가운데 서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급히 정신을 차리고 계산대로 갔지만 그가 이미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죠. 돈을 건네며 손이 살짝 떨렸고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그는 문틀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그가 먼저 시선을 떼지 않았죠. 그 짧은 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바깥으로 나왔어요. 거리에서 샌들 스트랩이 바닥을 살짝 긁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을 따라가는 듯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순간을 되새기며 그의 따뜻한 체온과 커피 향, 그리고 손끝에 닿은 감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일까? 왜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 제가 이렇게 깊게 흔들리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를 만나러 슈퍼마켓에 자주 갔어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하고 그림을 그리던 손길도 무뎌지는 기분이었죠. 그가 저의 작은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는 부평구 작은 아파트 단지, 그곳은 늘 바쁜 도시의 소음과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나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28살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이수빈이다. 바쁜 서울과 가까운 인천의 부평에서 혼자 작은 집을 꾸려가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일상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켜고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사러 동네 슈퍼마켓에 가는 것. 그곳은 오래된 나무 진열대와 정이 넘치는 주인 할아버지 정민호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 슈퍼마켓은 대형마트와 달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어나는 곳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곳에서 신선한 채소와 치즈,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김치를 샀다. 그리고 그곳엔 늘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는 항상 커피 원두 진열대 근처에 서서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날은 특히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나는 연한 베이지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은색 스트랩 샌들을 신었다. 바람에 옷자락이 살랑거리며 다리가 드러나는 게 왠지 모르게 나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 슈퍼마켓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김치, 고추장, 그리고 갓 볶은 커피의 진한 향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를 둘러보던 중 그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짙은 남색 셔츠와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소매, 그리고 다부진 팔 근육이 눈에 띄었다. 그의 손은 마치 오랜 시간 무언가를 정성껏 다뤄온 듯 굳은 살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섬세한 움직임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커피 원두를 손바닥에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던 그의 모습은 나를 사로잡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현실을 벗어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를 몰래 바라보다가 장바구니에 담은 치즈와 토마토, 그리고 매콤한 고추 장아찌를 챙겼다. 어머니가 부탁한 무화과 잼이 갑자기 생각나 선반 위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잼병은 너무 높이 놓여 있어 닿기 어려웠다. 손끝으로 간신히 닿으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 남자가 다가와 내 손을 도와 잼병을 쉽게 집어내밀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에 닿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전신을 스쳤다. 숨을 죽이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짙은 갈색 눈동자 속에 금빛 점들이 반짝였고 눈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고마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요.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조용히 계산대로 걸어갔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가 이미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돈을 건네며 손이 떨렸고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얼굴이 붉어진 나는 고개를 숙이며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거리에서 샌들끈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을 따라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 한 번의 만남이 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단순히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슈퍼마켓에 자주 갔고 그의 모습을 찾아 헤맸다. 그의 신비로운 존재는 내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슈퍼마켓에 가는 것이 단순한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그를 만날 수 있는 기다림이 되었다. 그는 늘 그 자리, 커피 원두가 놓인 선반 앞에 있었다. 짙은 남색 셔츠와 팔꿈치를 드러낸 소매, 그리고 굳은 살이 베인 손으로 원두를 만지는 모습은 나에게 묘한 안도감과 설렘을 동시에 주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 남자라고 부를 뿐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어쩌면 그도 나처럼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가 가게 주인과 가끔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에서 조용하지만 따뜻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슈퍼마켓에 가는 이유는 점점 장을 보는 것에서 멀어졌다. 그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해졌다. 때로는 그림 작업에 몰두하다가도 그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급히 붓을 내려놓고 집 밖으로 나섰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면서도 그저 그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어느 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오후였다. 나는 평소처럼 연한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발에는 작은 은색 샌들을 신었다. 슈퍼마켓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향기가 나를 맞았다. 향신료와 신선한 야채, 갓 볶은 커피 원두의 진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원두를 살펴보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원두의 향을 음미하는 듯 했다. 그의 손은 섬세하면서도 강인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내 얼굴이 붉어진 것을 느꼈다. 그가 눈을 떴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잠시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한 걸음도 옮기지 못했다. 그저 그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작업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다. 왜 그는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 이상의 감정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과 깊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가진 고요한 아우라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부탁한 무화과 잼을 선반 위에서 꺼내려 할 때 나는 또 한 번 그의 도움을 받았다. 그가 내게 다가와 잼병을 쉽게 집어주었고 손가락이 닿았을 때 전해졌던 전율이 다시금 떠올랐다. 이번에는 그 순간을 더 오래 간직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내 일상 전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생겼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가 내게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의 세계에 침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그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단순한 슈퍼마켓 손님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과 행동 속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싶었고 그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나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종적을 감췄다. 나의 하루는 다시 무미건조해졌고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가 다시 돌아오길 바랐다. 그리고 그의 비밀을 알게 될 날을 꿈꾸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그가 사라진 그날 이후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며 매일 슈퍼마켓 앞을 서성였다. 그의 흔적을 찾고 싶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없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손길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며칠 뒤 평소처럼 일러스트 작업에 몰두하던 어느 오후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우울한 멜로디가 내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전통악기인 가야금 소리처럼 조용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음색이었다. 소리는 내가 작업하는 방 바로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바로 내 아파트 단지 아래쪽 작은 테라스가 있는 집이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 가야금을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에 마음이 끌려 작업을 잠시 멈추고 테라스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그 남자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가야금을 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이전과 달리 편안한 회색 티셔츠와 진한 청바지였고 손가락은 악기의 줄을 섬세하게 타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연주는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했고 나는 말없이 그 순간에 몰입했다. 가야금 소리가 그의 조용한 영혼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가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계단을 내려가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시 멀리 있었어요. 일이 좀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수빈 씨. 나는 그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는 김도현입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한 슈퍼마켓 손님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가 내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다. 그날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가야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전통악기 복원가로 오래된 악기들을 수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단순히 원두를 만지는 손이 아니었다. 책과 악기를 다루는 섬세함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손이었다. 나는 내 일러스트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조용히 내 그림을 감상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나는 그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가 내게 다가온 이유와 그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삶에는 분명히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가 다시 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걷게 될 이야기의 시작점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도현 씨와의 대화는 내게 신선한 바람처럼 다가왔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이야기는 나를 한순간도 지루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하는 전통 악기 복원 일을 상상하며 그의 섬세한 손길이 오랜 세월을 견뎌온 고서들과 악기들을 다시 생명으로 불어넣는 모습을 떠올렸다. 도현 씨는 가야금을 연주하면서도 손에 남아있는 굳은 살과 힘있는 근육으로 그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장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내게 보여준 그 따뜻한 미소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의 작업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는 내 작업실에 찾아와 내 그림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봄날 나는 집에서 작업을 마치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부평의 따뜻한 햇살과 함께 은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 내 아래층 테라스에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가 오늘도 나를 반겼다. 나는 곧 그의 집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은 내가 직접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그가 복원한 오래된 악기의 작은 부품이었다. 그의 손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준비한 것이었다. 문이 열리고 도현 씨가 웃으며 나를 맞았다. 그는 편안한 회색 셔츠에 어울리는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수빈 씨, 왔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는 나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그의 작업실은 책과 악기 부품들로 가득했다. 고요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업대를 바라보며 도현 씨가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오래된 악기를 되살리는지 궁금해졌다. 이건 제 작은 선물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도현 씨가 복원하는 악기에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는 상자를 열고 안에 든 부품을 살펴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빈 씨, 이런 마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우리는 작업실 한켠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일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삶은 고요하지만 깊었고 나의 일상은 그와 만나면서 조금씩 빛을 더해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 가끔 스치는 어딘가 아픈 기억, 그리고 그가 내게 다가온 이유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와의 만남을 되새기며 생각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의 존재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감 속에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와의 인연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이 그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와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지만 동시에 나는 그가 품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 스며있는 미묘한 슬픔과 거리감은 내가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벽을 허물 자신이 없었다. 그의 세계는 나의 밝고 다채로운 일상과 달랐다. 그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같았고 나는 그 바다에 조심스레 발을 담그는 작은 배 같았다. 어느 날 그가 작업실에서 오래된 가야금 부품을 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집중과 애정은 마치 내 그림을 그릴 때와 닮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표현하지만 그 열정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가 갑자기 침묵에 잠긴 모습을 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그의 표정은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도현 씨, 무슨 일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았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닿을 용기가 부족했다. 대신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만 키웠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작업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그림을 그렸고 그는 내 그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의 거리는 여전히 미묘하게 남아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만약 우리가 서로의 벽을 허문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상상이 떠올랐다. 그와 나,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그 공간은 분명 아름답고도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작업실에서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수빈 씨, 정말 미안해요.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일까 하는 기대와 동시에 혹시 나를 떠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 과거가 당신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가 감추고 있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놓을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도현 씨, 무슨 일이든 함께 할게요.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눈동자에 잠시 감동과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이 순간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고백을 기다리며 긴장과 기대 속에 잠들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평범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도현 씨가 있었다. 그날 밤 도현 씨가 내게 털어놓으려 했던 비밀은 무거운 안개처럼 내 마음을 뒤덮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선뜻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고
나는 그가 내게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후, 어느 차가운 봄비가 내리던 저녁, 그는 다시 내 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과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수빈 씨, 정말 미안해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모든 걸 들어줄게요. 두려워하지 마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그림자가 아직도 내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다가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으려 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함께 할게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예전에 한 고서 복원 작업 중 중요한 서적을 실수로 훼손한 적이 있어요. 그 일이 알려지면서 내 직업도 평판도 무너졌죠.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내 인생은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의 고통과 후회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저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현 씨, 우리는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예요. 당신은 그 상처를 안고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가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고통이 나에게 전해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걸어요. 그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무거운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관계를 단숨에 바꾸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그의 과거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다음 날 나는 도현 씨에게서 온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꼭 와주세요. 라는 짧고 강렬한 문구였다. 그날 밤 그의 집에서 마주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 사이에 깊은 파문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비밀은 생각보다 더 깊고 복잡했다.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 그날 밤 도현 씨의 집은 차분한 조명 아래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움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수빈 씨,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가 차린 작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며 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내 과거는 단순한 실수 이상이에요.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한때 불법적인 고서 거래에 연루된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 내 이름은 완전히 더럽혀졌고 모든 걸 잃을 뻔했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내게 보여준 따뜻함과 섬세함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다. 그때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도 그때의 죄책감을 씻으려는 나만의 방식이에요. 나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진심으로 변하고자 하는 마음도 느껴졌다. 도현 씨, 당신이 겪은 고통과 후회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낡은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들이 모여 있고 그중 한 명이 도현 씨였다. 사진 뒤에는 2010년 서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은 내 과거의 일부예요. 그때 나는 잘못된 길에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의 지난 시간을 상상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자신을 바꾸려 애썼는지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며 한층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의 과거가 우리 사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의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함께 감싸 안을 용기를 내겠다고.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둘을 어디로 이끌지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났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깊고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내 마음속에 강렬한 폭풍을 일으켰다. 도현 씨가 감춰왔던 어두운 과거, 그 무거운 짐이 우리의 관계를 뒤흔들었지만 나는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후회와 책임감은 거짓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과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내 일상에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문득문득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나는 도현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과거 일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건 이후로 몇몇 사람들이 나를 계속 찾아와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감했다. 그의 과거가 우리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며칠 후, 나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도현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요. 조심해서 와주세요. 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인천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내가 숨기고 있던 과거가 다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뒤를 쫓고 있고 당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그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문틈 사이로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얼마나 거셌을지 예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랐다.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휘감고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길을 함께 걷는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다가온 위협은 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밤마다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틈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까지. 모든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도현 씨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마무리하던 중 갑자기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그곳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의 도현 씨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빈 씨,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 해요. 나를 쫓는 자들과 마주할 시간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은 골목길에서 마주한 그림자들은 과거의 흔적이자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것엔 폭풍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과 결코 사라지지 않을 믿음을 느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온 이유, 그리고 내가 그를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이 순간에 증명되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그의 눈동자 속 금빛점들은 이제 나에게 희망과 용기의 빛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 밤의 사건 이후 도현 씨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수빈 씨,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아직 밝혀야 할 진실과 마주해야 할 운명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함께 그 길을 걸어요. 어디든 어떤 일이어도.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삶의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 미스터리와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갈 시간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어떤 비밀이 드러날지, 그 모든 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길을 함께 걷는 한, 우리는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